이제 서서히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꽉 잡고 어떻게 그래서 배려해야 되네. 그러다가 이 사람아 잘못하면 뒤차가 와서 때려버린다니까.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방법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시키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나 진짜 치가 들어. 안 해! 안 해. 이제 다시 운전한다. 가는 정도 하고 말아봐라, 진짜. 이게 저 소리가 나오거든요. 운전을 그따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정적 구성이 커집니다. 아이고, 내 친구들이 막하는데 절대 운전 배우지 말라고 그러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은 안 그러다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그렇게 했다. 걔 헛소리 하지 말고. 자,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면 싸울까요? 옆집 사모님이라고 해봅시다. 사모님, 오른쪽 깜빡이 켜시고요. 유턴하십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맨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한다고. 희한하게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이제 그게 물론 그 밑에 쌓인 것도 좀 있을 수 있어. 평소에. 근데 희한하게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다? 자, 이 남편이 지금 걱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배려하는 사람 누구예요? 네, 쥐차입니다. 쥐차를 배려해 줍니다. 걱정해 줍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한테는 구박을 해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이분만 이럽니까? 그죠? 우린 때로 그래요. 가끔 그래요. 이상하게 참 잘해요. 자, 직장에서 받은 상처 어디서 풀어요? 집에 가서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처라는 건요. 낯선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금방 없어져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잠재심리 뭐 이런 걸 공부하면 다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 근데 부모는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냥 편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확 비수가 돼서 꽂힌다고. 그러면 나는 안 했을까라는 거지. 그런 실수를. 나도 한다.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죄 중에 알고 저지르는 죄와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모르고 저지르는 죄예요.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수습이 안 돼.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둘 중에 을이 있나요? 없어요. 둘 다 갑 대 갑이에요. 갑 대 갑이에요. 한 사람만 갑질을 참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한 사람이 져주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져줄 수 있냐고, 여러분 같으면. 안 돼요, 이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져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정말 희한한 게, 제가 보기에는 PD가 얘기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갑자기 이 사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촬영 중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지금 너무 싸우는 것 같으니까, 존댓말로 대화를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해요. 이게 놀라운 제안이에요. 자, 존댓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을 가려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갑질을 참겠다는 거잖아. 조금 불편하게 말하자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남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 서로 존댓말을 해서 한번 그러면은 좀 들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 존댓말을 해봐. 성질나 근데 이 사람아 존댓말을 알았죠? 이토리가 깜빡이를 쳐야 돼. 이거 돌려봐. 그렇지. 알았어. 나는 너 평소에 하듯이 좀 말 좀 좋게 좀 해줘요. 배우는 사람이 자세가 돼야죠. 선생님한테 왜 자꾸 왜 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소금 운전이 어떻게 속도를 한다고 막 속도 배우고 그렇게 못하잖아. 속도를 내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맞춰서 그 깜빡이 킬 때 키고 지금 아까 유턴할 때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서 이거 예, 됐어요. 이런 거를 좋아져요, 분위기가. 안 가도 돼요? 네. 좀 많이 가는 친구들 사요.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거 같아요.
좋아. 됐어요? 그렇지. 아, 그렇진 않구나. 내가 보니까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그렇게 나가지시나요? 당신 하고 안 해요. 더 잘해요. 해결됐어요. 누가 이긴 걸로 보여요? 예, 아내가 이겼어요. 아내의 화법을 이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으로 가 그랬더니 아, 예, 오른쪽으로 가요? 따라해 줬어요. 화날 일이 없는 거야. 내 말을 따라했는데. 자, 보통 사람들은 말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뭔데?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따라해 줬다고. 화날 일이 아니에요. 계속 화가 누그러지잖아. 내 말 따라하니까. 들어준 거지.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렇게 내가 초보 운전인데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요?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할 말을 했더니 수긍을 하잖아요. 근데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안 들리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모님이 대화할 때, 이 여자가 대화할 때, 아내가 대화할 때 남편과 대화하기 전에 끊임없이 누구랑 대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누구랑 대화했을까? 예, 자기 자신하고 대화했어요. 설득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왜? 난 내가 제일 편하거든요. 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게 하고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침에 눈 뜰 때 아우 막 힘들잖아요. 특히 일요일 날 더 자야지. 아니야, 오늘 운동하기로 했잖아. 나가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만 먹어야지. 숟가락 내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다 설득이잖아. 그쵸? 근데 설득했어요. 설득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는 거. 편하고 싶은 걸 불편하게 살려는 마음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 1번 편하게 대화하자. 2번 불편하게 대화하자. 불편하게 대화. 이걸 가끔 생각하세요. 물론 어쩔 수 없어. 매번 이렇게 편하게 막 말이 나가는데 아, 잠깐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잘할 수 있고요. 훨씬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 결혼 20년이 넘었는데 막 뭐 배우자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재수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저예요. 저예요. 제 얘기 좀 해드릴게. 이게 타고났을까? 노력했을까? 저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반 평범한 저도 가정이었고 평범하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 낳고 사는데 아내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극심한 우울증. 산후우울증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더 우울증이 빠져갖고 그 우울증 말기까지 간 거야. 자, 우울증 말기 되면 뭐 합니까? 행동을 뭐 합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암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이 그렇게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그립지. 근데 자살을 하잖아요. 이건 그리운 게 아니라 상처가 돼요. 큰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에요. 평생 이 상처가 돼요. 만약에 아내가 죽었어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소통과 의사예요. 근데 아내가 우울증으로 죽었어요. 저는 얼마나 데미지를 입을까요? 평생 강의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 것 같아요. 너 나가서 이렇게 떠들지 말고 네 가정이나 지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벌 받은 걸로 생각해서 모든 강의를 포기하고 6주 동안, 정확하게 6주 동안 싹 스케줄 비우고 간호를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입원시켜야 되는 입원 안 시켰어요.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울증은요, 가족의 사랑이 최고야. 어디 감금시키고 자살할까 봐 이렇게 다 묶는데요. 또 도구를 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방 안에다가 가둬요.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뭐 줄만 보면 매달라고 그러고 막 찔르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한다 그래서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24시간을 내가 지켜요. 자살 못하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우울증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같이 우울증이 돼. 이걸 이기려고 내가 조증이 돼야 돼. 많이 공부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왔는지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사람이요, 우울증이 언제 오냐면 도파민이 부족할 때 와요. 이게 생리적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충격도 있는데, 우리 계신 여기 여성분들은 전업주 아무도 없죠? 근데 남성분들은 아마 아내가 전업주부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전업주부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칭찬을 받아줘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도파민이 나와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냐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 도파민을 너무 많이 맞은 거지. 센가를 맞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칭찬이 지수가 떨어지잖아. 인기가 떨어지잖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잘생기고 능력이고 돈도 많은데 자살을 해.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생리적인 부분이야.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너무 우울하고 불안한 거야. 너무 센 걸 맞았거든. 이게 마약 같은 거거든. 그게 중독된 거예요. 근데 전업주부는 보세요. 저희 아내가 전업주부였는데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빨래를 잘하네! 어우, 청소하는 거 봐. 이거 진짜 바짝바짝해. 어우, 뭐, 이 요리를 이렇게 잘해? 이걸 어떻게 맨날 합니까? 이거 자주 하잖아요. 놀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전업주부분들은 꼭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든 취미를 하든 칭찬받을 일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 그쵸? 이게 가정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없어. 잘해야 기본이야. 그 얼마나 우울하냐고. 그걸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너무 늦었어. 그게 도파민이 약해요. 더 센 도파민이 있어요. 여기서 또 재미난 걸 알았어. 여성과 남성이 다릅니다. 도파민 나오는 게. 여성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도요, 여기만 가면 살아나요. 배도 안 고파. 어디에요? 백화점. 백화점만 가면 막 둥둥 떠다녀요. 막 신나 막 이래. 도파민 나오는 데입니다. 거기가. 남자들은 안 나와. 우리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30분 이상 쇼핑을 못해요. 왜냐? 원시 시대의 여성들은요, 3, 4모 몰려다니면서 뭐 했어요? 어머 코살이네, 어머 미나리네, 이거 캐고 다녔거든요. 이게 쇼핑이잖아요. 그쵸? 득템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또 수다 떨잖아요.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심심하니까.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어디서 도파민 나오냐면 강원도 정선에 가면 나와요. 거기 밤을 꼴딱 새잖아요. 전혀 안 지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꼭 안 가도 우리 남자들 중에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도파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박을 안 해도요, 내기 축구, 내기 당구 시켜봐요. 목숨 걸고 해요. 여자들 이해 못하죠. 그게 원시시대의 수컷들은 경쟁을 했거든. 사냥을 했거든. 사냥하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괜히 말 많이 해. 시끄러, 이씨. 조용히 있어.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뇌구조가 달라. 근데 아내는요, 극심한 우울증이라 쇼핑도 못합니다. 마지막 최고의 도파민은 뭐냐면 연애할 때 나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완전히 뿅 가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요,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합니다. 오직 그 남자만 봤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봐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그런 오빠를 좋아했지?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것만 보여요.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결혼 못해요. 맞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도파민 때문에. 그래서 이게 3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3년까지는 나와요, 도파민이. 3년 지나면 안 나와요. 지금 3년 다 넘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원인을 찾아냈어요. 뇌 공부했잖아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도파민 부족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파민이 나올까 했더니 이런 그 논리가 있더라고. 낯선 것을 보면 호기심으로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낯선 여자 한번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요, 익숙하면 안 된대. 근데 그 낯설게 보기가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남편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세요. 낯선 게 보여요. 진짜로. 자, 개구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는요, 30년을 개구리만 연구해요. 맨날 개구리만 들여다봐. 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야. 몰랐던 게. 그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는 게. 정말 여러분이 농협은행에 대해서 알고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파면 팔수록 재미난 게 나와요. 집중을 하면. 저는 그래서 아내한테 집중했어요. 살려야 되니까. 낯선 여자다. 낯선 여자다. 저에 대한 낯선 여자다. 낯선 여자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진짜 심각했어. 집중을 쫙 했어. 그랬더니 제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어느 순간 지나면부터. 보이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것들, 매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오바가 되는 거야. 나가자 여보, 나가자. 날씨도 좋은데 맛있는 거 먹자. 막 이러면 막 나갈 것이니까. 어이가 없는지 따라 나와요. 그래서 같이 데이트하고 내가 막 오바를 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랬더니 아내가 차도를 보이는 거야. 아내도 이제 기분 좋아지면서 자꾸 밖에 나오니까 도파민이 나오나 봐요. 약을 끊더라고. 그래서 잠을 자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야. 약을 안 먹었는데도.
성공했다 나보고 의사가. 표진인 박사가 주치의예요. 아시죠? 표진인 박사가 와이프가 김수진 쇼호스트 제 제자예요. 그래서 친해요. 옛날부터 연애할 때부터 서로 같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표진인 박사가 그러는 거야. 따로 부르더니 김 교수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완치됐잖아요. 이 정도 환자는요 100% 재발합니다. 자 계속 재발을 합니다 아내가. 근데 이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여보 오는 것 같아 지금 또. 뭔가 너무 불안해. 나 사는 게 힘들어. 막 이러면 이제 우울증 환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침에 눈 뜨는 거예요. 눈 뜨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너무 불안하대요. 불안할 일이 없거든요. 불안해요. 어느 정도로 불안해하냐면 이렇게 굴다리를 못 지나가요. 이해 안 되시죠? 저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무너질 것 같아. 자기도 이성적으로는 알아. 근데 내가 지나가면 무너진다고 상상해요. 그게 미치는 거라니까 사람이.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아내한테 대화를 할 때 말을 막 할까요? 조심해서 할까? 조심해서 하겠죠. 그죠? 수시로 칭찬을 하겠죠. 그러면 아내가 막대할까요? 잘해줄까요? 잘해줍니다. 제가 말하는 거 믿을까 안 믿을까? 믿죠. 설득 잘합니다. 저한테 설득 잘 당해요. 왜?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호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며칠 전에도 아침에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딱 식탁에 앉는데 닭백숙을 해준 거야. 연계백숙을. 근데 딸은 이제 유학가 있고 아들하고만 사는데 당연히 닭다리가 아들의 그 밥상에 하나, 나의 밥그릇에 하나 이렇게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에 앉자마자 뭐야 이거? 왜 이 세상에 닭은 다리가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왜 닭다리가 없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는지 참 말을 이쁘게 참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야 또 얻어먹을 수 있어요. 누가 해줬는데 당연하게 먹는 것과 이렇게 닭다리가 왜? 이 아침에 닭백숙을 감동이야? 이런 얘기 해주면 또 해주고 싶잖아요. 세상이 이런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그래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다시 태어나도 저랑 결혼하겠대요. 무서웠어요. 그 얘기 듣고.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불안하게라도. 아니 농담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야, 그저 노력한 보람이 있다 진짜.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최소한 나는 경제력이 없어도 쫓겨나지 않았겠구나. 제 친구들처럼. 돈 잘 벌다가 돈 못 버니까 이제는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 참았는데 이 인간이 돈도 못 벌어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게 있으니까 사람을 약간의 불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삼성 중앙병원 강북 삼성병원이라고 거의 전 직원을 가게 했어요. 5번에 걸쳐서 주말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신경과 과장님이 정신신경과 과장님이 이제 걱정이 됐는지 연락을 해주셨어요. 김은석 교수님 그렇게 사시면 힘드실 텐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쭉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그거 잘하고 계시다고. 저도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받죠. 밖에서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또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짜증을 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아내가 짜증을 내니까 나까지 짜증 내면 안 되잖아요. 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푸는지 저는 해법을 찾았거든요.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잖아 이게 다. 근데 참 사람들이 웃긴 게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는 사람한테 풀려고 그래.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그 갑질이라 그러죠.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똑같이 갚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내가 혼자 있을, 존중해달라 그래서 여행도 혼자 막 다니고요. 저는 같이 하는 운동을 안 합니다. 대인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래 이 영업인 출신이라 누구랑 골프를 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접대하려고 그래. 내기 골프 치면 꼭 져줘요. 이길 생각이 안 들어요. 굳이 내가 이겨서 돈 따먹어서 뭐해요? 기분 나쁘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배려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골프도 잘 안 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치면 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치진 않습니다. 뭐 하냐면 등산, 스키, 수영 이런 거 합니다. 이거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혼자 다니고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해요. 솔직히. 저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혼자 영화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돼. 거기서 저는 해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저 대인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남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저랑 가까이 지내는 10년 지기 친구가 저 화낸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화가 안 날까요, 나는? 나죠? 근데 내봐야 내 손해더라고. 내봐야. 꼭 실수한 걸 느끼니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혼자 있을 때 풀어요. 이렇게. 그렇게 거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영업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맞아요. 근데 돈 벌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죠? 백화점 가보세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점원이 앉아있는 거 보신 분. 못 봤죠? 그들은 앉기 싫을까? 앉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규정이 그러니까 못 앉는 거지. 스튜어디스가 그 편한 직업 같으세요? 엄청 불편한 직업이에요. 서비스 직업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나는 농협은행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나 월요일이 기다려져. 편하니까. 개만 출근하잖아요. 주변이 다 불편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야. 어쩔 수 없다. 사람은 자꾸 편하려고 한다. 근데 그거를 컨트롤한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편한 곳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혼자 있을 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조절을 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불편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야 성공합니다. 제가 편하게 살았을까 이 몸이? 괜찮죠? 네, 이거 맞춘 거예요, 이거. 평소 이러고 다니진 않아요? 길거리에? 제정신이 아니라 이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저도 창피한 거 알아요? 예. 차에서 갈아입은 거예요, 이거. 못 다녀요, 저도. 왜 이렇게 입었을까? 불편하더라 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입고 있을까? 잘 보이려고. 전 서비스직이니까. 예. 가수들이 막 무대 의상 입는 거요. 근데 그거잖아요. 잘 보이고 싶고. 그것들은 불편해요. 그래도 입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 이런 부분은 아예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비즈니스 스피치. 자, 이 배울 게 이제 비즈니스 스피치인데 쉬는 시간 좀 남았죠? 5분 후에 쉴게요. 오픈, 빌리브, 무브예요. 어떻게 여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배울 겁니다. 자, 오픈부터 볼게요. 사람의 이제 호감을 얻었으면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재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호감을 얻은 다음에는 일단 여러분 호감을 기본적으로 얻고 있어요. 고객한테. 농협은행이라는 거 또 반듯하게 앉아 계시고 미소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거 호감 얻으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막 설명해 드리고 막 상담해 드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게 없으시네요. 이래갖고 보자 뭐 이렇게 쓱 들이밀잖아요. 그죠? 쓱 들이밀 때 싹 들이밀 때 그냥 훅 들어가지 말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드는 다음에 상품이 나가야지 갑자기 상품이 훅 나가면 사람들이 피해요. 사람들이 궁금함을 얼마나 못 참는지 한번 보세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홈쇼핑에서 보면 반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환불률이 있으면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홈쇼핑은 아니고 모 인터넷 쇼핑몰에 있었던 사례예요. 오픈마켓인데 다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람만 사진이 없어요. 오히려 그 눈에 띄어요. 그 다 두 줄인데 이 사람은 단어가 나요. 그거 팝니다. 뭐지? 그거 뭐야? 사진도 없고 그거 팝니다. 이거 후킹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후킹인데 낚시질인데 그걸 보고 안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게 뭐지? 들어가 봤어요. 440명이 샀어. 그걸 미리 산 사람이 있고 구매 만족도가 있잖아요. 오픈마켓에서 98%. 뭐지? 더 궁금한 거예요. 볼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구매 후기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파는 거. 그걸 읽어보는데 너무 궁금하겠습니다. 판매자님 진정하시죠. 아내가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진정하죠. 어떤 사람은 밤이 두렵잖아요. 힘이 펄펄 납니다. 어떤 사람은 속살이 어쩌면 이렇게 이건 또 뭐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여자들은 잘 안 사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살짝 그쪽으로 가요. 이게 불법적으로 가는 거야. 10kg 박스가 와요. 아이 뭐야? 10kg 박스가 어디서? 그 박스 크게 오니까 놀라가지고 아내가 그러는 거야. 이 오징어를 딱 열었더니 딱 넣었는데 뭐야? 해남산 호박 고구마가 딱 나왔어. 해남산 호박 고구마가
거예요. 잘 샀네요. 아내가 좋아하죠. 댓글 맞아드리려는 거예요. 밤이 두렵잖아요. 이거 왜 두렵지 않죠? 밤에 야식. 밤이 야시잖아요. 연애하고 남자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거 먹으면서 진짜 댓글을 써요. 저도 성공했습니다. 중에서 고거를 쓰는 한 명을 매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숫자에 자기도 희열을 느껴요. 이게 그 옥션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옥션, 옛날 얘기죠. 옥션 담당자들이 이제 이분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왜요? 나 고구마 팔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연락했더니 다 고구마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이게 되게 희한한 사례로 저희가 이제 연구 스터디를 했었는데 꼭 왜 샀을까 했을 때 일단 사람들은 궁금해서 사긴 했는데 다행이었던 건 제품이 싸고 질이 좋았기 때문에 묻힌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마케팅의 기본은 좋은 상품이에요. 좋은 상품 다음에 마케팅을 해야지 상품이 이상한 거 가지고 막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굉장히 충동적이다라는 거예요. 홈쇼핑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홈쇼핑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꼭 배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당한 걸 좀 알면 이게 설득이라는 게 이렇게 좀 의외의 것들이 있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고객이 착각하게 만드는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알려드리면 댕기머리 샴푸가 그런 케이스인데 댕기머리 샴푸 다 아시죠? 그게 브랜드도 없고 연예인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한 이유는 그걸로 마케팅했어요. 우리가 처음 나올 때 제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히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특허받은 샴푸, 특허받은 샴푸, 특허받은 샴푸로 계속 한쪽만 몰았어요. 특허받은 샴푸, 특허받은 무슨 특허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나는 특허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특허는 없어요. 한방 추춤을 제조 특허예요. 그러니까 한방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추출하느냐예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특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받은 샴푸로 했더니 이게 나가는 거예요, 막. 고객이 착각한 거는 이제 모르죠, 우리는. 어제 특허 받은 샴푸 이런 식으로 포인트 하나를 딱 잡아갖고 꽂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산타페 제가 컨설팅 했을 때도 그래요. 현대자동차 산타페를 컨설팅 했을 때 하도 이제 2만 대가 팔려갖고 쌓여있길래 이렇게 팔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냥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갈등을 꽂아버리는 거죠. RV 차는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레저용으로 많이 사요. 이제 비포장도로를 가고 싶어서 그래요. 막 남들 못 가는 길을 가잖아요. 막 자갈밭도 가고 막 그런데 좋던 데 가서 입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다고. 그래서 RV차가 그런 능력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자, RV차 살 때는요. 그런 고객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RV차 살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무릎에 옆벽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잖아요. 아니 RV차를 살려면 뭐 사륜 구동, 뭐 힘, 마력 이런 거 안전성 봐야 되는데 무릎에 옆벽?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산까지 다 해서 딱 산타페만 무릎에 옆벽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었거든. 그걸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요?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 이 RV는 레저용으로 이렇게 그 비포장도로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아요. 아무래도.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면 충돌하고 생각해 보세요. 정면 충돌하면 엔진 룸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체를 다친다고. 아니 가장이 하체를 다치는데. 엄청 심각한 거예요. 왜? 가장이 거동을 못 해요. 이건 자존감의 문제인 거야. 누가 내를 이동시켜줘야 돼. 이건 죽기보다 끔찍한 거라고. 그래서 무릎에 옆벽을 꼭 챙기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하잖아요. 이 사람 이제 다른 데 갑니다. 외제차도 가요. 아무리 비싼 차 1억짜리 차도 뭘 봐야 돼 이 사람은. 무릎에 옆벽. 무릎에 옆벽. 없거든요. 그러면 산타페로 오게 돼 있어요. 꽂아버렸으니까. 갈등을 일으켜놨으니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 보험상품도 그래요. 금융상품도 그래요. 상품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그게 딱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없거든, 딴 데는.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갈등, 처음에 니즈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갈등 일으키느냐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1시에 시작할게요.
네,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빌리브 하겠습니다. 오프닝은 그거예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 호감 받는 거, 어떻게 하면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갈등을 이렇게 궁금하게 만든다. 기존의 상식을 깨는 거, 뻔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기존의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런 거 위주로 좀 갈등을 해줘야 돼요. 홈쇼핑이 그걸 잘하죠. 그런 다음에 상품 설명 들어갈 때는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공부를 하실 텐데 솔직히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상품을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만 3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3가지만. 그래서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거든요. 홈쇼핑은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여성들이 백을 살 때 뭐부터 볼까요? 예, 브랜드부터 보죠. 그 다음에 또 뭘 보죠? 디자인, 색상을 봐요. 이게 특징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산타페의 특징은 무릎 에어백인 거죠. 왜 다른 데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다 있어. 아니 4륜구동, RV 차는 다 4륜구동이거든. 굳이 4륜구동이요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 뭐 안전해요. 다 안전해. 특별히 뭘 더 안전한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파는 차가 뒷좌석에 안전도어예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이렇게 올라갈 때 물건이 딱 감지되면 내려가는 거. 근데 아이가 어려.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게. 낄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미취학 아동한테는 차를 살 때는 뭘 확인해야 된다고? 안전도어. 도어락이 안전하게 돼 있는지. 그렇게 꽂아버리면 그게 없는 차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도 이제 사람마다 딱 봐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특징이라는 거는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금융상품을 설명해요. 고객님 이 상품은요 요런 그 보장이 좋아요. 그래서 뭐 치매 간병비 보험이다 그러면 이 상품은요 요런 특약이 있어서 납입 면제가 요때부터 돼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했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으셨어요 이분이. 그러더니 여기는 왜 이런 보장을 안 해요? 아니면 여기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타사 제품을? 모르잖아요. 근데 겉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어머 그래요 고객님? 몰랐어요. 그거 참 좋은 거네요. 이런데요? 안 되잖아요. 뭐라 그러면 된 줄 알아요? 일단 고객은 여러분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몰라도 어떻게 돼? 아는 척 해야겠지. 맞아요. 그걸 아셨네요. 대단하세요. 맞아요. 거기는 이게 보장이 되고 저희는 안 돼요. 맞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 되지 알아요? 고객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파는 농협의 보험 상품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리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죠. 중요해서 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거예요? 중요하지 뺀 거예요. 맞잖아요. 또 그러면 돼요. 고객님, 이런 보장은요, 이런 특약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 돼요. 저는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만들었냐고. 나한테 그래. 만든 사람이 일부러 뺀 거 맞고요. 필요 없어서 뺀 거 맞아요. 자,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절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쪽은 중요할 수 있죠? 그럼 거기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 주장인 거고 우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일부러 안 합니다 하면 다 팔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예를 들면 모든 보장을 다 해요. 내는 돈은 10,000원 내고 평생 보장하고 뭐 다 돼. 암부터 뭐 이런 거 완벽한 상품이잖아.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자, 백을 사러 갔는데 가죽백을 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 당연히 무겁지, 가죽백인데. 그 패브릭 사야지. 패브릭백 사면서 이거 약해 보여요. 이거 갖고 30년 쓰겠어요? 누가 패브릭백을 30년을 써요? 가죽백은 대를 이을 수 있어요. 그죠? 튼튼하니까.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건 그 상품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행동은 뭐합니까? 가격표를 보고 가격을 물어봐요. 고객님께서 얼마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뭐야? 의향이 있다는 얘기지. 자, 가격을 물어본다는 건 이제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얘기하자마자 비싸네. 그게 진짜 비싼 게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말버릇이에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어디 가나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비싸요 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고 인정한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근데 혜택이 달라요 이러면 되죠. 가격표 봤는데 비싸. 근데 여기저기 혜택이 있는 거야. 홈쇼핑 예를 들어볼게요. 인터넷 쇼핑몰보다 비싸요. 검색해보면 더 싸요 인터넷 쇼핑몰이. 근데 왜 홈쇼핑에 사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무료 체험, 무이자, 사은품. 여기서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혜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혜택은 어떻게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돼요? 고객은 어떻게 달라 그래요? 많이 달라 그래요. 혜택을.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왜? 더 달라 그럽니다. 자꾸. 그래서 혜택은요. 몰래 주셔야 돼요. 이래야 더 달라고 안 합니다. 이런 요령이에요. 요령. 원래 주는 건데 너무 드러내고 쉽게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티를 내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오랜만에 오셨어. 아,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그걸 알아보는 거야. 반갑죠? 아, 오늘도 그러면 그 김치찌개? 평소에 시키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돼지고기 팍팍 넣어서 해줄게?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진짜 넣어주는지 모르겠어. 그 주방장이 넣는 거니까. 어쨌든 막 말이 듣기 좋잖아요. 호감이 생기잖아요. 상을 딱 차려줬다? 좀 있다가 밥숟갈 뜨자마자 좀 있다가 조용히 온다. 쉬, 예. 나 이렇게 눈을 마주치던 쉬 하더니 계란 후라이 하나 탁 던져주고 가. 몰래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다른 반찬을 다 더 달라도요. 계란 후라이는 더 달라고 안 해요. 몰래 받았으니까. 맞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테이블 가서도 쉬 탁 던져주고 다 계란 후라이. 그 사장님은 너만 주는 거야 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본인 착각인 거야. 그거만랑 비슷한 거야. 어쨌든 나는 몰래 줬어. 그걸 좋아해요. 고객은. 나만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그런 만족감을 주란 얘기예요. 어차피 1대1로 상담하시니까. 1대 다로 하는 홈쇼핑도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공개로 방송하는데 모르는 줄 알아요? 봐요. 26년 됐는데 홈쇼핑이 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봤으면 신고해 주세요. 단 하루도, 단 한 프로그램도 특집 방송이 아닌 게 없어요. 맨날 특별하대. 그럼 평범한 걸 언제 파냐고. 근데 당하시잖아요. 맨날 특집인데도 왠지 저건 이거 운명이야. 내가 제대로 본 거야 이거.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항상 하죠. 항상 최적의 타이밍이야. 왜? 소비자는요. 최고보다는 최선이기를 원해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때 편해요. 그걸 만족시켜주면 돼요. 당신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쇼호스가 이런 쇼호스입니다. 제가 후배 중에 있어서 나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걔가 바보 천치인 것 같아. 클로징을 이렇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얘는 아마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보낼 거예요. 성원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른 배송 약속 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정신이 아니죠? 지가 무슨 MC인 줄 알아요. 쇼호스는 MC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일즈맨이지. 너 어이가 없어갖고 너 미쳤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 그래요? 지금 산 사람 뭐야? 바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은 어떻게 줘야 돼요? 부담은 낮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낮춰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담은 쪼개버리면 낮다고 착각해요. 알면서도 당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게 편하거든. 그래서 렌탈을 사는 거 아니에요. 렌탈 더 비싸잖아요.
보험이요. 월납이 아니에요. 원래 연납이 맞아요. 연납이에요. 보험은. 근데 하도 부담스러워하니까 월납으로 쪼갠 거잖아요. 이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다 붙어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연납으로 내버려요. 저는요. 종신보험이요. 다 내버렸어요. 일신납으로. 저는 똑똑하니까. 왜 가입할 때 고정이율이 그때가 5%가 넘어요. 이런 상품은 빨리 내는 게 낫잖아요. 5% 이자를 내가 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예요? 빨리 내면 5%를 깎아주는 거잖아. 어느 게 이득이에요? 대출 받아서 아예 내버리는 게 더 이득인 거 아니야? 원래는 대출 이자 3.4% 받아갖고 5% 내는 게 이득이인 거잖아. 1.2% 남잖아. 이런 식일 거인 거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일반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무이자를 좋아해요. 무이자 아니거든요. 홈쇼핑 무이자 12개월 하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일시불 낸다면 깎아줘요. 무이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니까 쪼개버리는 거예요. 보험 상품 팔 때요. 1,000원대입니다. 아유 1,000원대 임플란트 충치 앞으로 1,000원. 하루에 1,000원이. 하루에 1,000원대. 아우 이제 걱정 없어요. 싸 보이죠? 20년 보여야 돼요. 매년 자동 갱신되잖아요.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원대. 1,890원. 1,000원대. 이렇게 쪼개버리니까 부담이 없게 느껴지는 거야. 쪼개버리는 거야. 쪼개버리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브 들어갈게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핵심을 정리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단계로 클라이맥스를 포함합니다. A분의 B는 C다.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 이익 있으면 움직여요. 근데 이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럼 얘를 낮춰주면 됩니다. 뭘 낮추면 될까요? 뭘 낮추면 될까? 홈쇼핑 예를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그렇지. 뭐가 자꾸 떨어지잖아. 시간이.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특히나 보험 파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뭐 적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원금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보험은 원금 보장이 안 되고 또 해약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셔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화재보험은 더하고. 그런데 보험처럼 팔기 쉬운 게 없다. 내가 팔아보니까 저는 자동차, 컴퓨터, 뭐 핸드폰 다 팔아봤는데 보험이 제일 팔기 쉬웠어요. 왠지 알아요? 자동차, 핸드폰, 뭐 이런 모든 상품은요. 지금 사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는 게 더 좋은 게 나와요. 예. 근데 보험은요. 역대로 옛날 상품이 다 좋아요. 무조건 보험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그리고 점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시죠? 그 최고의 보험이라고 하는 진짜 그건 갖고 있는 분 절대 해약하면 안 되는 거.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유명한 상품. 요실금 수술할 때마다 돈이 계속 나오는데 엄청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생명이 협회사들이 의식적으로 그걸 많이 해약을 시켰어요. 너무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치니까. 그리고 보험 아마 이미 다 안 보험은 다 들어놓으셨죠? 아직도 안 드셨어요? 저는 옛날에 들어놨지. 옛날 옛적에 초창기에 들어놨지. 저 같은 사람은 모든 암이 다 일반암이에요. 특히 갑상선암이 일반암이에요. 이건 대박이죠. 저는 암 진단만 받으면 1억 3천 그리고 매일 수술 안 하고 입원 안 해도 매일 그냥 30만 원씩 나와요. 요거 갑상선 하나만 나와. 하나만 그냥. 차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암도 아니잖아, 갑상선암. 수술도 안 해요. 안 해도 돼. 일반암 아니잖아요. 그거 돈 안 주잖아요, 이제는. 근데 옛날 보험들은 다 줬다고. 모든 암을 다 줬다고. 그런 거는 절대 해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 보험들이 좋았어. 그럼 지금 보험 파는 이 보험은 내년에 없어진다는 얘기지. 특히 치매 간병비 보험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또는 조건이 아주 나빠지거나. 치아보험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좋았어요. 지금 조건 안 좋잖아요. 너무 손해를 많이 끼치니까.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이 먹고 그러니까 조건 나빠지잖아요. 종신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돼요? 만 15세부터 가능해요. 15세가 제일 좋잖아요. 특히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상속 증여 때문에 많이 가입하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무조건 할 거라면. 안 할 거는 모르겠는데 할 거라면 무조건 시간이 없죠. 학생들은 언제 공부해요? 시험 돼서 하죠. 여러분 언제 바빠요? 마감 직전에 바쁘시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막 시간이 없다고 해줘야 돼요. 결제를 받을 때 올해 안에 결제해 주십시오. 안 하죠. 오전 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주 들어갑니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없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간에 한정을 해줬을 때 사람들은 빨리 크로징을 하게 됩니다. 홈쇼핑이 잘 되는 게 그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크로징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이 없다 말고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실은. 크로징 하실 때. 상담하실 때 고객한테 아 이게 크로징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고객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 이제 아 내가 지금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게 하려면 자 지금부터 크로징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홈쇼핑을 보면요. 크로징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죠. 쇼호스트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또 한다? 그리고 빨리 말하면서 빠바바바바바 말해요. 이때 느낌이 오죠. 아 이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크로징이라고 느끼게 해주려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빠르게 요약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해야 돼요. 호로록 해야 돼요. 호로록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걸 천천히 보세요. 고객님. 또박또박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성이 작동을 해요. 이성이 작동을 하면요. 자꾸 이제 딴 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부터 시작해갖고 계산을 해요. 그럼 아무것도 선택 못합니다. 근데 말을 호로록 정신 못 차리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 불안해지면서 아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쇼호스트도 그렇게 해요. 심리학에서 다 우리 임상을 지금 다 결론이 난 겁니다. 크로징 할 때는 말을 빨리 하면서 톤을 높이면서 많은 정보 한 번에 때려 넣으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야바이꾼이 컵 고를 때, 컵 할 때 천천히 해요, 빨리 해요, 말을. 겁나 말을 빨리 하잖아요. 이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객을 너무 이성을 자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계산하고 이성적이었으면 결혼 안 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한 거잖아요. 막 정신없게 해야 돼요. 선택할 때는 상대를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하면 너무 이성적으로 따져서 그래요. 사실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걸 말 빨리 하면서 몰아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입하실까요? 그러면 안 돼요. 하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요. 정신을 차려 이제. 뭐 하라 그러면 잠깐만요 이런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보험업계에서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보험 영업 이제 방판하는 분들은 방문 판매하는 분들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와상당했다 그래요. 와이프랑 상담해 볼게요.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예, 와상이래요. 와상. 와상당했다 그래요. 이런 씨 처음부터 얘기하지 씨. 나 오늘 와상당했어요 이렇게. 그건 거절의 뜻이에요. 거절의 뜻. 아내랑 상담하겠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그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시법이 다르다. 고수는요. 하라고 안 해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상품을 권할 때 하나만 권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두세 가지를 놓고 정보를 빠바바박 얘기하는데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한쪽으로 모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고객님 A하고 B 상품이 있는데요. 설계가 좀 다르긴 한데 A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고객님한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A. 식당 갔는데요. 뭘 고를지 모를 때 아 오늘 물이 좋아요. 오늘 물이 좋아서 대구탕이 괜찮아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 대구탕. 그럼 많이 당하셨죠. 똑똑한 점원은 한쪽으로 몰아요. 선택을 편하게 해주는 거야. 왜? 사람들은 선택장애가 있거든. 결정장애가 있거든. 그쪽으로 모르면 하게 돼요. 요즘 병원도요. 그 상담사들이 다 있다. 얼마 전에도 애가 이게 다리가 뼈서 갔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아 이게 무슨 뭐 좋은 크림인데 뭐 이걸 바르면 뭐 좋고 뭐 어떤 뭐 사게 돼요. 그렇게 권하니까 집에 있어요. 그런 크림이 있는데도 사. 이렇게 이쪽으로 막 몰아주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거잖아요. 이게 다 영업이에요. 이거 뭐 갖고는 안 되니까 알면서도 사게 된다 이거지. 제시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홈쇼핑들 예를 들어볼게요. 홈쇼핑도 사란 얘기 안 합니다. 저희는 홈쇼핑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옷을 꼭 한 색상을 놓고 팔진 않아. 희한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팔아. 베이지, 블루, 그레이, 핑크, 옐로우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래. 내가 살 생각은 없다? 근데 나한테 물어봤잖아. 물어봤지? 그럼 나는 뭐가 마음에 들지 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근데 또 이런다? 베이지가 인기가 많네요? 베이지가, 베이지 566, 베이지 566, 어머,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배송이 빨라? 바로 와? 진짜 총알 배송이죠 요즘. 장난 아니에요. 아침 주문하면 저녁에 오고 저녁이 좀 다음날 아침에 오고 막 이래요. 배송이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만에 막 와. 그리고 거기서 뭐 반품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몰아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근데 그게 베이지가 주문이 많은 게 아닌 거 알아요? 그 재고가 많은 거예요. 우리 작전을 짜고 들어가. 오늘은 베이지로 민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지로 몰아주는 거야. 그럼 베이지만 나가요. 90%가.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고객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시법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좀 부탁을 드리면 클로징 할 때 고객님이 이제 사인을 했잖아요. 사인을 했잖아요. 보통은 그래 이제 창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제 고객님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빨리 가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인을 했으면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뭔가 뉘앙스가 빨리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 뜨겠지만 근데 이제 설계사들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보험 설계사들은 대부분이 열의 아홉은요 이렇게 청약 사인하면 빨리 자리를 뜬대요. 왜 그럴까? 마음 변할까봐, 취소할까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클로징 때요 이걸 꼭 하라고 물어봐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클로징의 시간은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용어를 바꿔야 된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건 내가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내가. 근데 이제 고객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꼭 이걸 물어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이 상품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하셨나요?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고객은요. 사인하기 전에는요.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고객 말 믿으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너무 순진해요. 그걸 믿어요. 돈 없다는 얘기를 믿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다고 안 해요. 돈 없다 그런다고. 뭐 제가 뭐 드는 게 많아서요. 뭐 적금도 많고 나가는 돈이 많아서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사인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고급 정보가 나와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결정하셨나요? 그러면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할까?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보, 그러니까 저는요, 딴 거보다 그냥 인상이 좋고 정말 친절해서 내가 가입한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품의 이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다음에 다른 고객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면 확률이 높겠죠. 그죠? 이런 게 꽂히는구나. 그런 고급 정보. 두 번째, 자기 입으로 만족한다, 좋았다는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해약이나 취소할 확률이 훅 떨어져요.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지. 이건 좋은 거야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버렸잖아요. 이걸 일관성의 법칙이라는데 심리학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복권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이제 관찰을 해요. 어떤 사람이 줍잖아요. 그럼 헐떡헐떡 뛰어와요. 아우 아까 내가 복권 아저씨가 주웠네. 내가 아까 떨어진 거 주워려다가 못 주웠는데 아저씨 복권 주웠네.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알지 이제. 아깝네. 그 복권 1,000원짜리죠. 선생님 내가 2,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래요? 이래. 이 사람 팔까 안 팔까? 절대 안 판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 복권이고요. 이걸 2,000원 주고 팔면 두 배를 남기는 쏨돈 2,000원을 버는 거잖아. 근데 1,000원짜리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요. 그 연금 복권의 경우에는 5분의 1이에요. 1,000원짜리 받는 게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확률로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줍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1등 될 거야 라고 본인이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산 건요. 오를 거야, 잘 될 거야라는 그냥 맹신을 해요. 내가 산 주식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잘 못 파는 거지. 똑같아요. 고객도 자기 입으로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취소 해약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 상품이 어떤 점이 마음을 움직이셨나요? 또는 어떤 점을 좋아서 결정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을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고수는. 이 좋은 상품을
고객님만 가입하시긴 아깝지 않습니까? 3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하고 소개장을 싹 내민대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영업 고수한테 배운 거예요. 싹 내민대요. 그리고 자기가 안 쓴대. 절대 불러달라면 안 된대요. 그냥 써주세요. 그럼 직접 쓰게 만드는 게 굉장히 자기 자신도 신뢰감이 가면서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줍니다. 불러주라 그러면 이제 막 가짜 정보도 줄 수 있는데 이 쓰게 하잖아요. 이거는 진실만 쓰게 돼. 이게 왠지 쓰는 거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잖아. 부르는 거는 거짓말을 해도 되지만.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써주잖아요. 그때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영업 고수들은. 그때 상품권이 나와요. 상품권이. 처음부터 상품권을 꺼내면서 막 흔들면서 3명만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할까? 안 해요. 근데 3명을 쓴 다음에 상품권을 딱 드리면 아이 뭐 이런 거라고 받죠.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2명만 더 해주세요. 희한하게 3명을 썼기 때문에 둘은 부담이 없어. 근데 2명 썼는데 3명 하다는 부담되잖아. 같은 건데 이 조삼모사 같은 건데 근데 상품으로 받았잖아. 써줘요. 2명을 더 써줍니다. 상품권 받았잖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아니 뭐 부담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찾아뵐 텐데 그래도 전화 한 통 넣어주시면 제가 찾아뵐 때 좀 더 서비스할 때 좀 더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아니 뭐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 알았어 내가 전화 넣어줄게. 상품권 받았잖아요. 전화까지 해줘요. 그러고 만나면 일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책상에 큰 그림 2개를 항상 걸어놓고 항상 쳐다본대요. 뭐냐면 소그림, 개그림. 소개. 소그림, 개그림, 소개. 오늘도 소개, 오늘도 소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 고수예요. 영업의 신이라고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제가 MC 보거든요. 제 학원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다 무보수예요. 저도 무보수, 그분도 무보수. 무료로 다 풀었어요. 영업의 신. 그래서 진짜 뭐 자동차 고수, 무슨 뭐 방팔의 고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기 영업 노하우를 얘기해요. 막 제가 다 끄집어내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영업의 신. 거기에 대박은 김준기예요. 김준기. 김준기라고 메모하세요. 김준기. 영업의 신 김준기 치면 나와요. 조회수가 제일 높은데 아마 3만 뷰가 넘을 텐데 이분 중에 하이라이트만 말씀드려볼게요. 이분은 프루덴셜 생명의 전설인데요. 어느 정도 전설이냐면 3W라고 있어요. 보험회사는 일주일에 3건. 일주일에 3건. 이걸 3W라고 그래요. 500주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한 거죠. 이분은 800주를 했어요. 800주. 그러면 10몇 년을 한 거죠. 3W. 매주 3건씩 계약한 거야. 근데 이걸 건수 영업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한계가 있어요. 싼 거 파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은 프루덴셜 챔피언이에요. TOT라 그래서 연봉이 1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큰 건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양쪽에 달성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TOT 10년 이상, 3W 15년 이상이 없어요. 이 사람이 3W 1000주가 목표예요. 아마 될 것 같아. 1000주면 20년이죠. 세계 신기록을 지금 도전하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 대학교 선배님이더라고. 이분이 크로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뒤집어졌잖아요. 와. 보통은 어떻게 이분이 영업하냐면 온갖 세무사들, 변호사들을 다 데리고 있어서 자기가 돈을 줘서도 무료로 컨설팅을 시킵니다. 세금 컨설팅, 뭐 상속 이거를 자기가 돈 줘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감면이 됩니다. 막 3억, 5억씩 막 세금 감면이 돼요. 고맙잖아요. 근데 그거 돈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자기가 무료로 해준 거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고마우니까.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 또 어차피 또 보험 가입해야 상속 증여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을 한 100만 원 정도는 설계를 했어. 처음에는. 근데 이게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고 다르다고 딱 설계 끝나고 세금 감면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야. 500만 원, 50만 원짜리 하겠다는 거예요. 얄밉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 고객인데. 그래서 크로징 할 때 2개를 또 가져갑니다. 자, 50만 원 설계, 100만 원 설계인데요. 대표님 100만 원짜리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짜리 이럽니다. 그럴 때 그때 이제 마지막 필살기를 꺼냅니다. 필통. 자, 그럼 사인을 제 펜으로 하시죠. 필통을 두루마기, 명품 두루마기 필통이 쭉 펼치면 거기에 이제 명품 펜들이 꽂혀 있어요. 맨 오른쪽에 몽브랑 한정펜인데 용이 또 아래를 뜨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각인이 되어 있는 450만 원짜리 펜이 있대요.
그날 갖고 왔어. 진짜 멋있어요. 이게 눈에 확 띕니다. 누구라도 그걸 집으려 그래요. 손목을 딱 잡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표님, 이건 100만 원 이상만 사인할 수 있는 편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펜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펜을 쓰시면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는 얘기지. 옆에 있는 펜으로 사인하시면요. 제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요. 상담해 드리고요. 그리고 생일날 생크림 케이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용펜을 잡으시는 순간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그리고 생일 때마다 제가 리조트 숙박권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펜을 잡으시겠습니까? 사람이 훅 간다 순간 여기서 기분도 나쁘고 용펜 조시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이에요. 그 영상 보세요. 대박이에요. 이런 크로징이 수십 개를 자기는 그러니까 막판에 무조건 업셀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막판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30만 원짜리 와이셔츠를 못 사도 만약에 양복이 500만 원짜리면 30만 원짜리 와이셔츠는 금방 사요. 업셀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에 맞춰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걸 잘하더라고. 괜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액도 잘 팔고 건수도 잘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린 공부해야 돼. 제 영업은 철저하게 공부해요. 응용해갖고 이걸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럼 여기서 그 맥락을 읽고 어떻게 하면 업셀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 상담하고 세일즈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 녹화하잖아요. 이거 왜 했냐면 모니터링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내가 상담하고 세일즈하는 모습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고객 입장에서. 과연 크로징 단계에서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디 올리면 큰일 나겠죠. 그죠? 내가 혼자 듣는 거니까 그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아요. 저는 15년 전 강의한 것도 다 했어요. 그때 녹음을 했어요. 그때 녹화를 못했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발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득 게임을 하나 할 건데 저랑 시범을 보일 거예요. 배운 걸 가지고 소품을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저랑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배운 걸 가지고. 자, 오프닝은요. 기억나시죠? 호감을 얻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빌리브는 신뢰를 주고 차별점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익을 주는 거죠. 혜택 이익을 주고 무브는 이게 막 정리를 하고 정신없게 후루룩 말하고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게 막 해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테니스를 배우러 왔으면 테니스 코치가 직접 시합 나가서 트로피 따는 걸 보면 더 신뢰가 가겠죠. 그럼 신뢰를 하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설득할 거고요. 여러분 설득 안 당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한테 그냥 당해요. 그리고 당한 다음에 이렇게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응용하면 되겠죠. 그걸 이론으로 다 지금 배웠고 그대로 할 거고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설득할까 했더니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물건을 팔아야겠구나 여기서.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억지로 살 필요가 없는 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데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강사를 해도 공짜는 아니잖아. 돈 나가야 되거든. 근데 공짜로 주면 설득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뭐라고 좀 저한테 뭐라 좀 하지 마세요. 무슨 강사가 치사하게 강의 중에 물건을 팔아. 내가 진짜 이거 팔아서 집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범을 보이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뭔가를 파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지 치사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공짜로 주지 저걸 팔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팔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영업을 했고요. 그때는 그냥 용돈벌이로 했어요. 재미로. 근데 6학년 때 저희 집이 망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그냥 길거리에 앉은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님이 이제 3년 후에 출소하셨는데 병을 얻고 출소하셔서 경제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쭉 누워 계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고생했죠. 제가 보험회사 간 이유가 어머니가 보험회사 다녀서 그래요. 안국화재. 그래서 제가 그걸 봐서 너무 좋은데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간 거예요. 영업을 하려고. 그래서 영업을 잘해요. 하는 데만 1등 했고요. 거기에 박사학위도 있어.
또 학생들을 10년간 가르쳤고 쇼스타고 나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고수야. 그나마 무림의 고수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새가 물건을 팔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거절이 많아요. 제가 50%를 넘긴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목표가 20%예요. 목표가. 근데 10%는 넘더라고. 왠지 알아요? 그렇게 거절하고 거절당해도요. 여러분 어때요? 한 명 걸리죠.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들을 귀인이라 그래요. 귀가 얇은 사람. 반드시 있어요. 어디 가나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구해요. 그래서 귀인이에요. 그들이 보증을 서주고요. 그들이 남을 도와주고 귀가 얇아서 많이 사주고 막 이래요. 홈쇼핑이 특히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귀가 얇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시킬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설득을 잘 시킬까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시켜요. 저도 귀가 엄청 얇거든요. 그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딱 고객님한테 권했을 때 고객님이 됐어요?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그래 또 권해요. 됐어요? 계속 걸다가 보면 하나 걸린다니까. 그 사람이 또 소개해줘. 그죠? 또 가입을 해. 그러니까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20대 80. 20%의 고객이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도 억지로 들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사고 싶을 때는 내가 귀인이구나 하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귀인인 척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감 단계는 이미 넘어갔어요. 저 노력했잖아요. 이제 조금 호감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갈등의 단계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갈등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갈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질문은 쉬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 먼저 해야 돼요? 쉬운 질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구에 있는 고객님은요. 입으로 대답 안 해도 속으로 대답하거든요. 아주 쉬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요.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대답하잖아요. 대답했죠. 속으로는 다 대답했죠. 입으로 안 해도 대답한다니까 이런 질문들에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파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파지 말라 그럴까요? 지금 생각하죠 또. 생각한다 물어보니까 또 그거예요. 예, 잘못하면 다쳐요.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귓구멍! 귓구멍! 집에서 파야 됩니다! 제가 만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럼 승객들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뭐지 저거 얘기를 안 해주고. 짜증이 나요. 갈등이에요. 아까도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궁금하게 만들어줘 제가. 그리고 아니라 그러고 막 계속 뭐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강이랑.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거라도 안 하면요. 그것마저 안 하면요. 가족들끼리 스킨십 할 게 별로 없어요. 스킨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숭이들 유인원들은요. 가까운 사이끼리 반드시 털을 골라줍니다. 그게 스킨십 하는 거예요. 이 잡는 거 아니에요. 털 골라주면서 서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 다 큰 아들 안아주려고 그러면 되게 이제 뽀뽀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옛날 뽀뽀하던 애들도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귀 파줄게 그러면 들어와요. 아무리 다 큰 애도 허벅지로 들어옵니다. 품으로 들어와요. 왜?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채취를 막 들면서 막 추억으로 막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귀를 만져주는 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귀 만지면 안 됩니다. 이 귀만 처음 뵀는데 저 귀 좀 파주실래요? 이상한 거죠? 귀를 만진다는 건요 진짜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아니면 귀 만지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스킨십이에요. 귀를 만지는 스킨십은 가족들끼리 하는 겁니다. 또 귀 만져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졸려요. 막 이렇게 돼. 근데 귀 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꼭 아! 나도 모르게 방심해서 찌른 거야. 잘 안 보여갖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해결합니다. 오늘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한 귀개를 갖고 왔어요. 특허받은 귀개. 자세히 보세요. 불이 들어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귓구멍 넣어볼까요? 귓구멍이 환해지면서 터널에 불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떤 부모가 아무데나 쑤셔요. 이게 아주 살살살살살살. 어머 고막도 뭐예요? 고막도. 어머 솜털. 이야.
이 파다 보면 욕심이 생겨. 여기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 얇은데. 그때는 빼세요. 얇은 귀개를 하나 더 드려요. 갈아 끼면 거기도 들어가요. 파다 보면 이게 딱 부서진다? 어머머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집게 주걱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찝어낼 수가 있어. 찝어낼 수가 있어. 놀라워요. 이걸 3개를 더 드리니까 자꾸 잊어먹는다 그래서 여기 보관함 만들었어요. 여기다 보관하면 돼요. 뭐가 됐어요? 프레시가 됐습니다. 장로 밑에 떨어진 동전 장난감 이걸로 다 밝힐 수 있어요. 이렇게 밝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LED 램프예요. LED의 수명은요 3만 시간을 간대요. 3만 시간. 이거 LED로 다 바뀌어요. 이거 흰광등 이거 되게 금방 못 가요. LED로 바뀌어요. 신호등 다 LED로 바뀌었어요. 아니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팔 일이 있습니까? 이거 고장 날려면요 지금부터 매일 3시간씩 30년을 파셔야 돼요. 그래 고장 나요. 그럴 리가 없죠? 배터리도 갈아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문구점 편의점에서 다 팔아요. 500원이면 갈아 낍니다. 그 얘기 뭡니까? 배터리만 정기적으로 갈아 끼시면 3대를 물렸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사시면 할아버지가 퍼든 귀이개를 손주가 대를 이어서 팔 수 있습니다. 자, 이 귀이개요. 약국 가서 지금 3,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돈 1,000원 받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삼해주 어떤 분이 부르는 거예요. 갔어요. 야 진짜 짜증나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검색하십니까? 85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850원. 야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사세요. 왜? 배송비가 2,500원이에요. 이거 하나 산다고 2,500원짜리 배송비를 어떻게 냅니까? 지금 손만 들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배송받았을 경우에는 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량품이.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 그 자리에서 불이 안 들어오면 나는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오히려 불이 안 들어오면 제가 2개 드리겠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지금 얼추 봐도 1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갖고 온 물량은 20개밖에 안 됩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빨리 손 드시는데 지금부터 공정하게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데 먼저 손 들은 순서대로 제가 귀개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현금이 없다? 괜찮아요. 농업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농협계좌 바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귀개 먼저 가져가시고 하면 돼요. 네, 오늘 손을 늦게 들었다 귀개를 못 산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평생 귓밥할 때마다 제가 나타납니다. 머릿속에. 아우 그때 내가 못 사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 내가 이거 말이고 귀를 못 팔 수도 있어요. 평생 못 팔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귀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킨십이고요. 사랑의 표현이고요. 거기에 프레시로 동정 장난감 다 사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데 먼저 드는 순서부터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했어요 저한테. 내가 그랬잖아.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 안 돼요. 제가 가르친 애들이 들도 그래요. 제가 쇼스타 가면서 엄청 많이 합격시켰어요. 그래서 틀면 나와요. 제자 틀면 나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손 드신 분들 진짜 사고 싶어서 사신 거죠? 드신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왜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5분 전까지만 해도 귀개가 필요 없었는데 도대체 내가 왜 당한 거야?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왜 당했을까? 생각해 보죠. 일단 호감을 제가 줬어요. 강사니까 또 강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 길거리에서 이랬으면 아예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을 일단 제가 받았고요. 두 번째,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낚인 거예요. 자꾸 제 강의를 보면 항상 질문하고 아니라 그래. 계속 질문하고 아니라 그러고. 이 패턴이 그렇죠. OBM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세일즈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영업처럼 지금 강의하니까 안 졸린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을 갈등을 일으켰거든 내가. 갈등 일으키고 해소하고 갈등 해소하고 드라마 보듯이. 드라마 왜 봐요? 갈등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계속 갈등을 일으켜 해소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갈등 일으켰고 그걸 해소했잖아요. 신뢰도 주고 뭐 LED라든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익. 가족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귀를 판다는 거는 단순히 귀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익을 또 얻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1,000원 받고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사람들이 포기해요. 1,000원입니다. 1,000원.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먼저 좀 창피한 거야. 그럴 때 제가 바로 딱 내린 다음에 뭐 했어요? 무브에 들어간 거야. 했던 얘기를 또 했죠. 빠바바바바바바바박 얘기하면서 수량 걸고
얼마 없다 하고 분위기 만들고 어디서 훅 갔냐면 제가 심혈을 기울인 멘트가 이 멘트입니다. 오늘 구입 못하시면 평생 귀pap할 때마다 제 생각납니다. 이게 훅 들어왔죠? 이게 크로징에 제가 심혈을 기우는 아까 김준기님의 그 만년필처럼 나름대로 심혈을 기우는 멘트예요. 크로징 멘트예요. 왜냐? 홈쇼핑이 잘하는 멘트가 이겁니다. 구입하셔서 이득을 보세요가 아니라고 다 뭐라 그러냐면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이 뻔한 멘트를 왜 할까? 사람들은요. 이걸 가입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는요.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손해를 더 싫어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손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크로징 표현할 때 손해라는 표현을 해주시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해요. 이게 다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그 멘트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니까 들은 거죠. 훅 갔죠. 요거를 연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써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끝내지 마시고요. 인터넷에서 팝니다. 서점에서도 팔고 구입하셔서 책을 보시면 오늘 못다한 얘기도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책을 보기 전에 꼭 봐야 될 책이 있어요. 얘는 남을 설득하는 책이거든. 근데 남을 설득하기 전에 누굴 설득해야 돼요? 나를 설득해야 돼요. 이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귀마지가 뭐냐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입니다. 누구 지갑 열어야 됩니까? 아니요. 내 지갑이요. 여러분이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구에서 뭘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게. 뭐하러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것도 같은 의미죠. 누가 자꾸 나한테 밥을 사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뭐라도 선물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셀프 리더십자. 이 책 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서점에서 파는데 안타깝게도 서점에서 구입하시면요. 귀결 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구입하시면 여기에 커피까지 드려요. 제가 이 커피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커피인지. 그냥 드리면 몰라. 말을 하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이게 아마 27,000원 정도 되는데 택배비 다 포함해서 2만 원에! 무료 배송 2만 원에. 필요하신 분들은 농협계좌로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사인까지 다 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계신 곳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파는 이유는 이것 팔아서 뭐 집 살라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의미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 지가 녹화해서 주는 강사 봤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 한 번 봐서는 몰라요. 이따가 오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강의할 때 졸리잖아요. 그럴 때 졸아도 돼. 대신에 졸 거면 녹음을 해놓고 졸아. 귀한 시간이잖아. 내가 시간 내서 왔잖아. 그리고 그거를 20번만 들어봐요. 그 강의를. 완전히 내게 돼요. 제 강의도 한 20번만 보세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유튜브 주소가 갈 거예요. 다운받을 필요도 없어. 비공개 주소가 갈 거예요. 그럼 그 주소값만 갖고 계시면 돼요. 언제든지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제 책도요. 꼭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강의한 거를 다 정리해갖고 쓴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 전화 받으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쉴게요. 네.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면 한 2,000개 있어요. 영상이 주로 설득과 세일즈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어떤 점이 좋냐면 알람이 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가끔 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할 거예요. 생방송을 하려고 요즘에 핸드폰을 이제 이번에 바꾸려고 그래요. 뭐 5G가 뭐 데이터 무제한이라 그래서 아예 그냥 전 전국을 다니니까 오늘도 오후에 또 강의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강좌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내가 뭐 라이브 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학원 수업이나 이런 걸 다 라이브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라이브 끝나버리면 닫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만 볼 수 있게. 그래서 구독까지 해두시면 가끔가다 이렇게 뭐가 뚝뚝 올라오면 한번 보시면 이제 생방송으로 강의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니까 오늘 못다한 얘기 또 도움되는 얘기들은 이렇게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는 녹화한 거는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카톡 친구 맺으면 제가 이렇게 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때 반드시 대구 우리 농협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딴 게 갑니다. 잘못하면 대구 농협이라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탠딩 스피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자신의 생각을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스피치를 이제 스탠딩 스피치라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서서 하는 이야기죠. 앉아서 말할 때랑 서서 말할 때는 스피치 방법이나 또는 목소리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요. 근데 불편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대중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앞으로 평생 없을까? 여러분 대중 앞에서 말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는 대부분 중요한 자리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일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서서 말했을 경우는 공식적인 스피치잖아요. 이럴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가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비주얼적인 부분은 또 중요하지만 그거는 제가 아니어도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의사 전달에 중요한지 MBC에서 방송한 것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는 외모와 함께 첫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미국의 심리학자 메라비안 박사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38%나 된다고 했습니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 여러 연기자들의 목소리 톤, 친절도, 신뢰도를 분석하여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음식 꼬라지 하고. 혹시 밥 하나요? 라면. 누가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을까요? 여자 배우는 문근영.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나도 오빠랑 하기 싫어. 아니 한다 쳐. 그게 말이 돼? 나 16인데. 우리 그렇단 말해. 남자 배우는 김명민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레슨 한 번을 못 받았습니다. 피아노가 없어 한밤중에 학교에서 도둑 연습했고 콩쿨 장갑이가 없어 자전거 팔고 책 팔았는데 그나마 떨어졌습니다. 김명민 씨 목소리의 특징이 궁금한데요. 이 목소리 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굵직하면서 좀 부드러운 무도 있고요. 또 발성을 하는 얘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뽕긋뽕긋하게 N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목소리가 상당히 그 호소력이 있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첼로랑 더블 베이스를 바뀌었거니까 하면 되고 바이올린의 그 수다쟁이들은 어쩔 거예요? 발음을 하는데 두부를 자르듯이 딱딱 또박또박하고 멋들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목소리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목소리예요. 목소리만 좋아도 절반은 성공하는 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소리를 갖추면 좋을까요? 아주 박력 있으면서도 저음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을 해주면서 안정감을 주는 이런 목소리 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소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저 교수님의 목소리는 어때요? 아니죠. 전문가인 제가 더 전문가예요. 저거는 이제 측정하는 분이고 만드는 거는 제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말을 좀 어렵게 해요. 무슨 또박또박 뻥긋뻥긋 잘 안 들어오시죠 귀에? 쉽게 풀어드릴게요. 쇼호스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방송인 스피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세일즈를 배워요. 근데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 그래서 누구나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이 다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데 안 하실 뿐이에요. 근데 취미생활로 시작해서 돈 버는 대박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거를 막 오픈을 하면 돈이 돼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튜브로 번 돈이 3,400만 원이에요. 거기서 들어온 돈이 올해는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머리를 써요. 이게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제 금융 좀 상식이 있으니까 이걸 환전 수수료 내고 또 세금을 내잖아.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홍콩에 계좌를 만들면 홍콩 계좌로 받아서 제가 앞으로 세계 강의 여행을 떠날 거거든요. 제 계획이. 홍콩 계좌로 그 돈을 빼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왔다가 이걸 또 나중에 갖고 나갈 때 또 나가고 이러느니 어차피 그 아시아 계좌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 그게 유한회사잖아요. 유튜브가. 문제가 좀 많아요. 세금 잘 안 낸다고 해갖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할 정도로 부수입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게 그냥 되려는 게 아니라 이제 9년 됐어요. 유튜브 한 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어요. 꾸준하게 오픈을 한 거야. 내 노하우를. 그랬더니 이게 대박이 난 거야. 어쨌든 제가 또 잘하는 부분은 방송이니까 이왕 할 거라면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하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담할 때 그래요. 어서 오세요 하고 상담을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얼굴을 잠깐 보죠. 계속 얼굴 보라 고객이. 뭐 봐요 이제. 고개 숙이고서 뭐 이렇게 밑에 소리 보고 뭐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만 듣는다고. 홈쇼핑도 똑같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너는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얼굴보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다루는 거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목소리 덕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액션이 좋아요, 그죠? 목소리가. 이게 날 때부터 이렇게 목소리 있을까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있을까? 아니죠. 이건 만든 목소리. 이따가 증명해 드릴 텐데 만든 목소리예요. 그럼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지 만들어 드릴게요. 세 가지를 연습할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목소리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힘에서 나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큰 사람이 유리해요. 근데 목소리는 키울 수 있습니다. 근육 키우듯이. 우리가 운동하면 몸이 힘이 나듯이 목소리도 운동을 하면 커져요. 근데 잘못 운동하면 근육통 생기듯이 잘못 운동하면 목이 쉬어요. 제대로 알고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싸 보여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싸 보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쇼호스트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TV를 산다고 합시다. 75인치 TV 299만원짜리예요. 이렇게 한번 팔아볼까요? 탐성 퀄리 TV 75인치 299만원. 좀 과장됐지만 사시겠어요? 안 펴질 것 같죠? 제가 아나운서를 하다가 쇼호스가 됐는데 첫 방송을 김치냉장고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때 한 70몇만 원 했어요. 첫 방송이 70몇만 원짜리요. 이걸 방송만 보고 사? 사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그 다음부터는 비싼 것만 시켜요. 제 발음 때문에 그랬대요. 김효섭 씨는 목소리가 정확하니까 비싼 거에 어울린대. 근데 발음이 안 좋은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20만 원 이상짜리 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고등어는 호두는 잘 팔아요. 싼 거는. 어머 고소해요. 생선살이 고소해요. 엄마 맛있어요. 왠지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TV 못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발음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거는 여자들은 한 달, 남자들은 3개월만 연습하면 정확히 아나운서처럼 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제일 처음이 처음부터 구분할 수 있는 것부터 배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요. 변화예요. 이게 말을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정확해도 중얼중얼 되면 안 들려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걸 포즈 기법이라고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건 속삭이는 기법, 단어의 기법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거 천천히 하는 기법.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덜 지루한 거야. 상담할 때 쏙쏙 들어오는 거지. 글씨도 똑같은 글씨가 있는 것보다 어떤 건 밑줄 치고 어떤 건 크면 그게 들어오잖아. 우리 말도 그래요. 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에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변한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성기능을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목소리는 악기랑 같아요. 원리를 조금 알아야 돼. 악기랑 똑같아요. 무슨 악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랑 똑같아요. 관악기는 바람을 불죠. 그리고 피리가 떨리죠. 그때 피리, 삑삑 떨리죠. 이게 공명통을 통하잖아. 공명통. 마지막에 구멍 막죠. 이게 발음기라 그래요. 이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악기를 배울 때 호흡부터 배워요. 역시 목소리 훈련할 때도 호흡부터 배우셔야 돼요. 무슨 호흡? 복식호흡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복식호흡을 원래 하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그럼 왜 배워요? 복식호흡을 못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못하니까. 호흡법 알려드립니다. 간단해요. 복식호흡은요. 원래는 횡격막 호흡이라 그래요. 횡격막을 내리면 폐가 커지면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주사위 원리, 주사위 원리. 쭉 내리면 이게 복식호흡인데 그럼 흉식호흡은 뭐냐? 얘를 올려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량이 짧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복식호흡. 횡격막 내리면 배가 나옵니다. 오래 사랑 목련화야 감사합니다. 이번에 흉식호흡 해볼게요. 이게 흉식호흡이죠? 엑스레이 찍을 때 하는 거. 오래 사랑 목련화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호흡량이 짧아요.
풍식호흡은 헬렝헬렝 된다고. 복식호흡은 엄청 길죠. 그러니까 그 호흡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복식호흡의 힘이에요. 재미난 사실 아세요? 우리 장기 중에서 내 맘대로 그래도 컨트롤이 조금 되는 건 폐밖에 없습니다. 그죠? 심장 5초만 멈춰봐요. 소화하지 마세요. 장을 멈춰보실래요? 안 돼. 폐를 움직여.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폐는 근육이 없어요. 횡격막으로 늘렸다가 좁혔다는 거 폐를 이렇게 주사기처럼. 주사기처럼. 그게 횡격막 호흡, 복식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군데에서 소리가 납니다. 5군데에서. 그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5군데에서 나요. 근데 우리가 알 거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알고는 계세요. 가수가 되실 분들은 다 써야 돼, 얘를. 가수는 다 써요. 근데 우리는 가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수 발성법과 스피치 발성법은 달라요. 저는 다 배웠거든요. 가수도 가수 출신이. 제 노래가 있어요. 진짜로. 그 네이버에 김효석 팔로우 mp3 치면 음원이 있어요. 하도 안 팔려갖고 오픈했어 그냥. 그래갖고 그냥 공짜로 다운받아 있어요. 진짜로. 김효석 팔로우 mp3 치면 노래가 있어요. 가사하고 MR, AR 다 올려놨어요. 하도 안 팔려서.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하니까. 배웠어요. 두성은 뭐냐면 락커들이 성악가들이 고음 낼 때 내는 소리입니다. 이거 쓸 일 없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두성 쓰면 이렇게 되는. 손님 왔을 때 두성 쓴다는 거. 반가워가지고 어서 오세요. 고만 가르쳐 놀래가지고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성은 이런 겁니다. 콧소리. 어서 오세요. 뭘 사드릴까요? 다방인가? 콧소리 내면 안 돼요 우리.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로트 가수들은 비성을 쓰죠. 그쵸? 콧소리 내잖아요. 꽃피는 동백섬에 콧소리예요. 그리고 후성은 가성입니다. 꽃밭에 앉아서 아내머리 이런 거. 이게 이 가성. 이거 후성이란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들이 이쁜 소리 내려고 이게 목에 힘주는 소리. 그런 거 많이 부담돼요. 목에 힘주지 마세요. 그다음에 흉성이에요. 가슴 소리. 이건 그 R&B 가수들 특히 이제 슬픈 노래 부를 때는요 다 흉성으로 불러요. 예, 박효신, 임재범 이 가슴 소리예요. 그게 슬픈 노래. 우리가 슬프고 괴로우면 가슴 소리가 나와요. 울 때 가슴으로 울잖아요. 이렇게 울잖아요. 병원 가면 다 흉성이에요. 환자들이.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그죠? 복성스러운 환자 없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 허리 어떻게 할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본인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흉성은 아픈 소리. 우리가 할 거는 복성이에요. 네,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 앉으세요. 웃을 때 내는 소리가 복성이에요. 복성. 복성. 그래서 복성 훈련은 이런 걸 시켜요. 나중에 이제 이 자료는 다 이제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고릴라 울음소리를 내요. 저희 학생들 가르칠 때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다 배꼽 쪽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게 튕겨야 돼요. 오오오오 그래서 시작. 옆구리가 아파야 돼요. 옆구리 아파야 돼요. 여기가 아프면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배에 힘이 꽉 들어가면 옆구리 쪽이 당겨요. 이거 이제 복성 훈련이라 그래요. 동물들은 다 복성 내거든요. 그래서 절대 목이 안 쉬어요. 여러분이 목이 쉬는 이유는 후성을 내서 그래요. 흉성을 내서 그래요. 자꾸 여기 쥐가 짜니까 목이 다치는 거예요. 목 쉬는 개 봤어요? 목 쉬는 돼지 이런 거 없어요. 갓난아기들은 100% 복성을 냅니다. 100% 어리니까 이게 직립보행하면서 소리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갓난아기들 보세요. 아랫배가 뻘떡뻘떡 하잖아요. 복식호흡 하는 거예요. 복성합니다. 목 쉰 갓난아기 봤습니까? 못 봤죠? 네. 2-3시간, 3시간을 울어도
아이는 목이 쉬지 않아요. 깐단하게. 근데 유치원 애들부터 목이 쉬어요. 이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이런 걸 시켜요. 뭐 다리 들고 발성을 이런 겁니다. 거기다 붙여놓고요. 목소리 작은 애들은 다 붙여놔요. 그리고 한쪽 다리 들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이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심이 없어서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락커들이 고음낼 때 스피커에 바로 올리죠. 그거 배를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목을 구부리게 해서 발성 연습도 시키고요. 웃음 발성 시키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웃을 때 우리가 목성으로 웃습니다. 이런 거 막 시켜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거 목에 힘을 뺀다. 아시겠죠, 그죠? 목에 힘을 뺀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공명인데요. 공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1988년에 제 명함이에요. 그때 대학교 제가 3학년 때인데 오래됐네요. 31년 전이네요. 그때 제 얼굴이에요. 21살 때.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다녔어요. 영업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52인데 괜찮죠 상태가? 52 친구는? 지금은 이제 40대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 때도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이고 항상 이게 신뢰감을 주는 나이대가 그 나이대인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안 나오네? 여기 이제 소리를 제가 들려드릴 건데 이게 좀 안 나오는구나. 제 옛날 목소리거든요. 그걸 이게 안 나오는구나. 찾아볼까? 결산공고 영어죠? 이거네.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공고 아르바이트 학생 김효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보답으로 녹음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성대회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결산과 관계가 좀 있는 학과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성대회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결산과 관계가 좀 있는 학과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게 나아요? 지금이 낫죠? 이게 훈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바뀐다는 얘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저 때도 대학방송국 아나운서 3년 차예요. 그나마 괜찮은 목소리라고 했어요. 계속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호감을 받기 위해서 이 테이블 녹음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선물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영업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히트곡들을 쫙 녹음해놨으니까 사무실에서 틀어놓으면 1시간에 한 번씩 누가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결산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선물했던 거를 찾았어요. 얼마 전에. 내 목소리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관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옛날 것들 자료들을 찾으면은 소리가 바뀌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때는 공명이 없었고요. 지금은 제 목소리에 공명이 있어요. 자, 공명이 있으면요. 제가 마이크를 제가 안 쓰는데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죠? 이 정도로 대화하는데 뒤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이게 공명의 힘이에요. 그러면 매장에서 막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서 상담하는데 들려. 카페에서 그런 경우 있죠.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 자꾸 들려. 이게 공명 때문에 그래요. 전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못합니다. 나는 작게 하거든요. 다 들린대요. 여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 이 소리가 끝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악가들은 무슨 훈련을 하냐면 공명 훈련부터 합니다. 마이크 없이 10,000명 이상 사람들한테 노래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공명이에요. 그럼 공명은 뭐냐? 이게 껐다 키면 되구나. 공명은 뭐냐? 이 공간을 울리는 건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하고요. 여기하고가 있어요. 이 원리를 조금 아시면 나중에 연습할 때 도움이 돼요. 1대1 상담할 때는요. 아래 공명을 쓰시면 효과적이에요. 되게 중저음이면서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전화 통화할 때는 윗공명을 쓰시는 거예요. 전 지금 윗공명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 그거죠. 그러니까 광고할 때 쓰기 윗공명이에요.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슈퍼프레스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39,900원. 이게 윗공명입니다. 뮤지컬 배우들이 윗공명 써요. 뭐 마이크 여기다 붙이죠. 광대에다가 여기가 올리는 거예요. 여기가. 페이스 보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